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텐션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합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의 배경 소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 또한 이 트랜스포머의 특징인 셀프 어텐션, 그 다음 포지셔널 인코딩, add and norm layer, 마지막으로 디코더가 어떻게 작동되고 마지막 레이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기도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여러분들이 영화나 또는 카툰, 토이, 장난감으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딥러닝 또는 자연어 처리하시는 연구원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죠. 트랜스포머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본 어텐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RNN의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나온 아이디어이기도 해요. 자, RNN 구조는 우리가 알듯이 시퀀셜하죠. 시퀀스를 다루는 또는 시퀀셜한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연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퀀스가 있을 때 하나하나, 단어 시퀀스의 경우에는 단어 하나하나씩을 처리해야 되고, 그 길이에 따라서 연산의 속도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더 낫게 하려면은 병렬화, 다시 말해서 이 시퀀스에 있는 다른 단어들을 또는 구조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패러렐라이제이션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의 RNN은 그런 구조가 힘들죠. 또 우리가 보통 RNN 문제 중에 하나가 Vanishing Gradient, Vanishing Gradient라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있는데, GRU와 LSTM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긴 시퀀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텐션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시퀀셜하게 보는 것보다 그냥 어텐션만 가지고 시퀀스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되죠. 그래서 2017년에 립스라는, 지금 현재는 뉴립스라고 불리는 학회에서 구글사가 발표한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로, 먼저 그 당시 번역의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NLP 학회, 다시 말해서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는 연구원들한테 큰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써 있는데, 2017년이면 몇 년 전이죠? 4년 전이죠. 지금 현재로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에 있던 거의 많은 자연어 처리의 벤치마크를 어떻게 보면 다 휩쓸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능 향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인, 다시 말해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텐션만으로 자연어 처리를 잘 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이제 멀티헤드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이 순차적인 하나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소개를 했고, RNN보다 기존 RNN보다 더 긴 시퀀스, 다시 말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손실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의 최적화를 진행할 때 레지듀얼 커넥션이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정교화 방법과 연결을 추가함으로써 좀 더 좋게 최적화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패러렐리즘을 도입하면서 사실 시퀀스의 위치 정보가 손실되는데 그 정보를 회복하기 위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걸 도입했고, 말씀드렸듯이 번역에서 그 당시 최고의 성능을 보였고, 다른 태스크, 파싱, 서머리제이션 뭐 이런 등등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NLP, 다시 말해서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이미지 처리, 멀티모달 데이터 처리에도 트랜스포머가 도입이 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트라이 해보려면은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나 파이토치에 있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그 사이트에 가셔서 수행을 시키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논문에 있는 그림들만 간단히 보고 각 구조의 실제의 메커니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저희가 볼 텐데, 왼쪽에 있는 게 전체적인 구조이고, 거기에 attention, 물론 이 attention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데, 이 dot product attention, 방금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시퀀스 투 시퀀스의 dot product attention에 스케일드한, 여기 스케일이 더 붙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attention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여러 개다, 여러 개가 같이 협력을 하는 메커니즘으로 만들었어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보면은 인코더, 디코더가 비슷한데, 인코더는 두 개로 된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셀프 어텐션,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볼 거고, 피드 포워드 부분은 기존의 그냥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인코더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 블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개의 이 블럭들이 쌓여서 요 안에는 두 개씩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방금 있고, 보통 6개가 있어요. 자, 인코더 모듈은 두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밑에 셀프 어텐션이 있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셀프 어텐션 부분은 특정 단어를 인코딩하기 위해서 입력 시퀀스 내에 어떤 단어들과 관계, 어텐션이죠. 근데 셀프가 붙었는데, 기존의 어텐션은 인코딩에 있는 것과 디코딩에 있는 관계를 봤는데, 여기는 어때요? 인코딩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봐요. 셀프, 인코딩 안에서 관계를 본다, 이 얘기입니다. 피드 포워드는 그 결과를 전달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통해서 연산을 복잡도를 높이고, 디코더 부분은 인코더와 비슷한데 중간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부분이 들어가요. 셀프 어텐션은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단어끼리의 어텐션을 보지만, 인코더의 인풋을 받아서 인코더와 디코더의 어텐션을 같이 본다는 걸로 중간에 이것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디코더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6개 있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형태고, 그래서 인풋은 전체적인 인코더의 인풋은 물론 번역의 경우에는 뭐죠? 단어의 시퀀스죠. 문장입니다. 그래서 Jules with étudiant, 이게 나는 학생이란 뜻이죠. 이게 그 불어로 3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 전체 단어의 개수는 3개 뭐 이렇게 되겠고, 이 각 단어를 나타내는 임베딩, 우리 임베딩이라는 단어 배웠죠. 여기에 임베딩을 해서 뭐 word to vec 같은, 원래는 이게 원 핫 인코딩을 임베딩해서 자, 이 임베딩한 벡터. 그런데 지금 현재 사이즈는 512. 사이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예시지만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사이즈들이 리즈너블한지 모델링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임베딩 벡터의 사이즈는 512입니다. 자, 이런 인코드에 들어가는 모델의 주요 성질은, 셀프 어텐션은 어때요? 단어들 간의 관계 본다 그랬죠. 디펜던시가 있어요. 근데 피드 포워드는 단어를 그냥 다음 단계로 올려주는, 그래서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같이 올려주면 돼요. 사실 여기서도 병렬 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뒤에 보시듯이 서로 관계를 보듯이 보지만 이 관계를 보는 연산이 첫 번째 단어하고 그 다음 단어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코딩 페이스는 각 위치에 있는 단어가 셀프 어텐션 과정을 거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하는데 모두 동일한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여기 지나가는데 이 중간에 어떤 웨이트 매트릭스들이 이 복잡도를 그 모델의 복잡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아까 몇 차원이라고 그랬죠? 같은 차원이라면 512차원의 벡터가 생겨서 또 그 다음 레이어로 6개가 있다면은 다음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6번째 마지막이 인코딩의 아웃풋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셀프 어텐션이 나왔어요. 이 키워드는 여러분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잘 이해를 했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말할 수 있게 이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어텐션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관계예요. 내가 있는 문장에서 단어들 간의 관계. 그 단어를 인코딩을 잘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입력의 다른 단어들. 자,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라고 했을 때 the animal 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와 관계가 있을까? 또는 내가 i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it was too tired라고 했을 때 it이라는 단어가 street이 가까울까요? 아니면 the animal에 가까울까요? 어떤 거와 더 관련이 있을까? 이런 해석이 다시 말해서 번역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attention은 자, 요 단어가 같은 인풋 안에서 어떤 단어와 관계가 있는지를 표현하게 합니다. 조금 이제 계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매트릭스 연산, 행렬 연산들이 나옵니다. 아까 각각 임베딩이 차원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510이라고 그랬어요. 512 곱하기 1 매트릭스를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매트릭스예요. 같은 매트릭스를 가지고 3개로 표현을 합니다. key value, query key value 이렇게 3가지로. 자, query는 어떤 역할을 하면은 내가 지금 해석하고자 하는 단어. 이거는 key는 상대방 단어. 내가 이 단어와 지금 주어진 단어와 얼마나 관계 있는지 알려고 하는 상대방 단어. value는 어떤 가중치예요. 이것을 이 3개의 weight 매트릭스가 64 곱하기 512차원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것을 구하게 되죠. 학습하는 하기 위한 이 모델로서 자, 이 차원을 보시면 자, 임베딩 차원이 아까 얼마라 그랬죠? 512, 64. 그러니까 이건 64. 지금 3개, 4개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 차원의 벡터들과 매트릭스입니다. 자, 이것과 이것이 곱해서 이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것과 이게 곱해서 이게 나오고 이것과 이게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고, key value query 이의 차원은 64.
그다음에 멀티헤드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attention은 자, 얼마나 우리가 그 단어에 관련되는지 스코어를 계산을 해야죠. 자, 현재는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단어가 2개밖에 없어요. thinking, machine 2개밖에 없어요. 자, thinking하고 다른 문장 내에 다른 단어와의 관련성 스코어를 계산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위치에 있는 단어를 다른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자. 그걸 가지고 인코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이 attention을 계산할 때 내적 dot product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단어와 다른 단어들을 하고 내적을 계산합니다. 내적을 계산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몇 번 하냐? 각 단어별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음력 시퀀스의 길이가 지금 현재는 thinking machine면 2개밖에 없지만 단어에 주어진 단어 또는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게 1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쿼리 키를 매트릭스 곱한 거를 매트릭스로 표현하면은 이게 n 곱하기 이 디멘전 아까 말씀드릴 때 512 64 그 다음에 64 곱하기 512 이거는 문장의 길이죠. 여기의 경우에는 2였지만 그런 스코어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숫자를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지 이해하기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hinking Machine의 경우에 원래 인비딩 사이즈가 512, 키 퀘리 밸류 다 64차원. 자, 스코어가 나왔어요. 자, 이거 이렇게 단어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스코어입니다. 보통 스코어가 나온다면 여러분 뭐 하죠? 그 스코어를 가지고 확률 계산하죠. 보통 그래서 스코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확률 계산, 확률 분포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 맥스 함수가 되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면은 스케일드라는 dot product인데 스케일드라고 해요. 스케일링. 그래서 얼마만큼 스케일링 하는 거. 그거를 나중에 이제 밸류 벡터로 계산을 할 텐데 여기에 우리가 이 사이즈가 얼마라고 그랬죠? 이 K 사이즈가 64차원. 그런데 이 중간 연산에 보시면은 이것의 제곱근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트릭을 쓰기 때문에 예로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두 개가 64차원, 64차원인데 각각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독립한 변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 분포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분포가 더하게 되면은 값이 커지죠. 커지게 되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 값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게 노멀라이제이션 값을 어떤 분산치로 나누든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을 제곱근으로 나눠서 이 값이 더할 때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 조정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조정 역할은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보시면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조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프트맥스는 이제 이 스코어 값들을 확률 값으로 변하고 확률이 되면은 어때요? 이 단어가 세 번째 단어하고 0.8 정도 확률로 중요하다. 0.1 정도의 확률로 중요하다. 이런 확률 분포로 바꿔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래의 스코어가 이런데 먼저 여기 이 노멀라이즈 돼서 좀 값을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 분포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토이 example이라는 게 너무 단어가 2개밖에 없으니까 작은 example인데 thinking과 머신의 서로 사이의 관계는 thinking 자체를 이만큼 attention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ttention 스코어를 구하는데 우리가
퀘리 키, 자, 지금 현재 단어와 상대 단어의 중요 관련성, 그 다음에 이게 노멀라이즈 되고 이게 스케일링, 얼마나 웨이트를 줄지에 대한 스케일링 해서 이 전체적인 값이 나오게 돼요. 집중해야 될 단어는 높은 값을 갖고 집중하지 않을 단어는 낮은 값으로 가고, 자, 소프트맥스 다음 아까 이 슬라이드 전에 이 소프트맥스 값에 이 밸류 벡터 값을 곱하고 그것을 합한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썸이 됩니다. 각각 단계에서 우리가 그 모델의 디멘전 차원을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n 전체 단어의 길이 약간 우리 2개였고 이거 DK 64차원, D모델 512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따져가면서 웨이트 매트릭스가 사이즈가 512 곱하기 64 그렇구나, 맞아, 그래야지 조합이 되겠지 하는 것들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간단한 토익 example에서는 단어의 숫자가 2개, D모델 아까 말했던 512, DK 64 그리고 여기에 헤드의 개수는 뒤에 나오겠지만 8개. 그러니까 어텐션이 8개가 한꺼번에 진행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왜 시키냐 하면은 서로 다른 어텐션 측면을 보기 위해서 다양성을 준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의 전체적인 Z 밸류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프트맥스를 액티베이션으로 해서 QK, 퀘리 키의 곱셈,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하고 밸류를 곱한 전체의 벡터 측면은, 매트릭스 측면은 n 곱하기 dk가 된다. 이 차원들을 다 수용을 해서요. 그래서 행렬 계산 정리가 되었어요. 계산이 좀 많은데 조금 이런 디테일을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면서 진행하면 좋아요. 멀티 헤드. 자, 멀티 헤드가 나왔습니다. 헤드가 여러 개란 얘기죠. 보통 8개를 쓰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전반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모델들이 합하면은 결과가 강해진다. 약한 weak learner들이 많이 모여서 강한 모델을 만들죠.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어텐션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스테이블 할 수 있냐? 다양한 어텐션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텐션을 하나 이상, 여기는 8개를 이 논문에 나온 경우에는 8개. 그래서 V0부터 V7 다 마찬가지로 모든 매트릭스들이 8개로 계산이 됩니다. 방금 했던 그 셀프 어텐션 연산을 각각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 G값을 구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8 different attention heads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합해요. 매트릭스들을 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합한다는 거는 붙인다는 거예요. concatenate. 원래 G1, G0부터 G7까지, G0부터 G7까지를 합해서 전체적으로 G 값을 구하는데 원래 G에다가 여기에 또 하나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여기 이 그림 오른쪽에 보면은 전체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고 그걸 다 해서 결과적으로 전체 N이 뭐였어요? 2개 단어, 그 다음에 DK 64 차원의 매트릭스가 계산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결과예요. 종합적으로 이때까지 한 걸 쫙 한 슬라이드에 한눈에 보기로 보면은 자, 우리가 입력 문장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단어 임베딩이 있었다. 그쵸? 2개 단어면 2개 단어에 대한 임베딩이 있죠. 근데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8개의 패러럴하게 셀프 어텐션을 구한다. 거기에는 그 퀘리, 키 밸류를 위한 따로따로 매트릭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8개 곱하기 3이니까 사실 24개가 있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곱하고 나누고 기억하시죠? 퀘리, 키,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소프트맥스, 그 다음에 밸류 곱하는 거. 그래서 scaled dot product, 아시면 scaled dot product를 해서 어텐션을 구하고 그걸 다 concatenation 해서
마지막에 G를 구하고, 이거는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고, 자, 이게 좀 길긴 했지만 셀프 언택션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구조가 있어요. 포지셔널 인코딩, add and nom. 이것이 저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꼭 트랜스포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구조에도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커먼하게 사용되고 있는 구조들이거든요. 포지션 인코딩. 자, 우리가 패러럴하게 진행을 한다 그랬죠. 병렬로 하는데, 그러면서 각각 단어가 내가 첫 번째 단어지, 두 번째 단어지, 이런 정보를 아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정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적어도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단어가 뒤에 있냐, 앞에 있냐. 그래서 이 포지셔널한 인코딩이 RNN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시퀀스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순서가 이미 따라서 진행되는데, 여기는 그 정보를 추가해 줘야 되죠.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포지셔널 인코딩 할까요? 각 포지션으로 무슨 밸류를 줄 수가 있겠죠. 0, 1, 2, 3, 4, 5 내 포지션 밸류.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는 시누소이드를 이용한 인코딩이에요. 예, 사인 함수,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이용한 포지션 인코딩. 짝수인 경우에는 이 사인을 쓰고, 홀수인 경우에는 코사인 함수를 써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단어, 여기에는 포지션이 0이겠죠. 0에 해당하는 이 인코딩. 그다음에 첫 번째 1에 대한 인코딩, 2에 대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제가 이걸 일일이 계산하지 않겠는데, 이 해당하는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 값이 나와요. 우리가 각각 요공의 차원이 얼마였죠? 이제 510이었죠. 해당하는 그만큼의 인코딩이 나와서 그 포지션 정보하고 지금 우리 단어 인베딩 정보하고를 그냥 어떻게 한다? 합한다. 내 포지션 정보와 단어 의미 정보를 합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시누소이달 인코딩의 그림을, 패턴을 보면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내가 포지션 0부터 뭐 n까지 포지션하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른 형태죠. 패턴이 보이는 이런 형태예요. 사인, 코사인 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근데 이런 기본적인 포지션 n, 뭐 y는 x라는 이런 그 심플한 함수보다 좋은 점은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낼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현재 포지션이 x고 k만큼 떨어진 포지션하고의 관계를 나타낼 때 선형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지금은 없지만, 그러한 그 상대적인 포지션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누소이달 인코딩을 쓴다. 는 거고, 자, 레지듀얼 커넥션은 레이어의 정보들을 스킵해서, 뭐냐면은 현재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레이어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레지듀얼 커넥션을 하고, 그다음에 add and normalize. normalize가 그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여러 가지의 피처가 있는데 평균과 분산을 일정하도록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뉴럴 네트워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값들이 갑자기 커지거나 뭐 0으로 없어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이런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도록 조정하는 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조정이 어디에 있냐면은 모든 레이어에 다 들어가요. 셀프 어텐션 한 다음에 add and normalize. 그 다음에 또 feed forward 한 다음에 add and normalize. 모든 그 레이어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컴플리트한 트랜스포머는 구조는 저 왼쪽에 인코딩, 이게 6개에 쌓인다고 그랬죠. 그 결과가 디코더에 들어가게 되고, 이 디코더 레이어마다 그 결과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중간중간에 add and normalize가 들어가죠. 여기에 지금 디코더가 2개만 나왔지만 6개가 실제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residual connection 하고 add and normalization도 중간중간에 들어간다. 그리고 디코딩 부분이 인코더와 다른 부분은 디코더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다음 단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전 단어까지만 볼 수 있도록 마스크를 사용한다 하는 점이 한 가지 더 중요하고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인코더 부분에 인풋을 쓴다. 인코더 부분의 키 밸류 매트릭스 값을 가지고 와서 쓰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자, 디코더와 파이널 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애니메이션이 보여요. 디코딩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인코더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키 밸류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럼 그것이 디코더에 처음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첫 단어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 단어가 I가 나왔어요. 그 단어를 이용해서 다음 단어 M을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다음 단어를 생성하고 그럴 때마다 보는 게 뭐예요? 이전 인코더의 키하고 밸류 그 매트릭스들이 계속 사용되게 되죠. 마지막에 end of sentence가 나올 때까지 I am a student 이런 형태로 다시 애니메이션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이전과 그리고 인코더 정보들이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파이널 레이어는 자, 디코더의 아웃풋을 이제 처리해서 결과를 진짜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한다? 디코더 스택의 아웃풋을 가지고 리니어 레이어는 fully connected 레이어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댄스 레이어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확률이 나온 거죠. 우리 단어들의 크기. 예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단어가 있으면은 그 크기의 보캐블러리 사이즈만큼의 벡터가 있고 각각에 대한 어떤 웨이트 값들이 있고 그 웨이트 값들을 중요도나 또 이런 거 나오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가 확률 값으로 변화시키죠. 0과 1 사이 합해서 1이 되도록 만들어줘서 그 중에 제일 많은 거, 이 중에 제일 큰 값이 뭐지? 이 단어 중에 제일 큰 값이 뭐지? 그게 M이라는 단어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스 계산,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하려면 로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답하고 우리가 현재 모델이 계산한 거하고 차이를 계산을 하죠. 보통 크로스 엔트로피, 여러분이 아시는 크로스 엔트로피나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같이 두 개의 벡터가 얼마나 다른지를 계산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백프로포게이션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치할 때, 이 단어 서치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가 아니라 빔 서치를 통해서 최상위의 하나만 가지고 계속 디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N개, K개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입력을 넣어서 혹시 제일 높은 게 결과가 맞지 않더라도 그 경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여러분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다 배우셨어요. 중요한 attention, self attention 구조, add and normalization, 그 다음에 어떻게 인코더의 결과가 디코더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 기회가 되시면은 직접 이 구조를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실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사용되는 많은 딥러닝, 특히 자연어 처리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연산의 복잡도가 있더라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